낭독은 건강법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나는 요즘 태계 선생의 문집을 얻어 마음을 가라앉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정밀하고 가히 없는 학문은 참으로 후생이 감히 엿보거나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이 책을 읽으니 정신과 기운이 느긋해지고 생각이 가라앉아 혈육과 근맥이 모두 안정되고 편안해져 예전의 조급하고 들뜬 기운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 책은 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겠는가? 정약용, 박희병 편역, 선인들의 공부법. 지난 1년간 낭독을 꾸준히 해왔다. 낭독을 하면서 내면의 성장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목소리에 힘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많은 피드백 중 하나는 목소리가 작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은데도 내 목소리는 청중의 가슴을 울리기엔 항상 작았다. 청중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목소리는 작아지고 목소리가 작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다. 자신감이 떨어지니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악순환을 낳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강연을 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서 있을 때 배는 나오고 등이 굽어 나쁜 자세라는 것이었다. 나쁜 자세를 얼른 고치지 않으면 습관이 되고 결국 나쁜 습관이 다시 강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목소리와 자세 문제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낭독이었다. 강사 코칭을 받을 때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찌나 부끄러움이 많았던지 나는 항상 주위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낭독 숙제를 했다. 또 녹음된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 번을 연습하고 나서야 겨우 낭독 녹음을 했다. 그런데 부끄러운 낭독 숙제도 꾸준히 해보니 점점 쉬워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낭독을 하면서 스스로를 관찰해보니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극하는 동생에게 물었더니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아랫배의 힘에서 시작된 소리가 척추를 통과해 이마를 거쳐 멀리 나간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하는 연습을 하니 평소 말하는 습관과 자세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아랫배에 힘을 빼고 정말 목으로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습관이 강연 때에도 이어졌던 것이다. 또 아랫배에 힘을 주니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도 덩달아 바르게 되었다.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등이 곧게 펴지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하는 습관이 목소리와 자세뿐만 아니라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니 강연 때 받던 부담이 줄어들고 강연이 두렵지 않아지니 동시에 자신감이 올라갔다. 단지 낭독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몸도 마음도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낭독의 효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의 저자 고미숙 작가는 동의보감을 인용하여 신장과 폐, 심장 등의 주요 장기가 화음을 이루어야 소리가 나온다 라고 말한다. 마음이 목소리의 주인이고 폐가 목소리의 문이며 신장이 목소리의 뿌리이다. 그래서
신장과 폐, 심장이 화음을 이루어야 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어느 한 곳이라도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달리 나오므로 이를 통해 병을 진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소리내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신장과 폐, 심장을 자극하는 건강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성을 제대로 하려면 발성기관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오장육부 중에서도 특히 신장에서 기운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신장이 소리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암송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신장의 기운이 튼실해진다는 뜻도 된다. 아울러 소리를 내려면 턱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운동은 특히 뇌를 자극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암송이 암기보다 기억의 효과 면에서 10배 이상 좋다는 뇌과학적 보고가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요컨대 암송은 신장에서 뇌까지 신체의 전 기관을 역동적으로 회동시켜주는 기막힌 공부법에 속한다. 구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낭독은 건강해지는 독서법이다. 신장부터 발성기관과 턱관절까지 움직이는 운동이며 심지어 그냥 읽을 때보다 더 기억에 잘 남는다. 낭독은 몸 전체를 활용하는 기특한 독서 방법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글을 읽으면서도 몸을 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매일 새벽을 낭독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낭독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것이 아닐까? 책만 읽으며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인 간서치로 널리 알려진 이덕무는 독서의 4가지 유익한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첫째, 굶주린 때에 책을 읽으면 소리가 배나 낭낭하여 그 이치와 치질을 잘 맛보게 되어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둘째, 차츰 날씨가 추워질 때에 읽게 되면 기운이 소리를 따라 유전하여 체내가 편하여 추위도 잊을 수 있게 된다. 셋째,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에 눈은 글자에 마음은 이치에 집중시켜 읽으면 10,000가지 생각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넷째, 기침병을 앓을 때에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하여 부딪힘이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갑자기 그쳐버린다. 이덕무 청장관전서 8 민족문화 추진회 편. 그는 낭독으로 배고픔을 잊고 추위를 견디었으며 심지어 근심 걱정을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침도 먹게 했다. 정말 대단한 독서법이 아닌가? 낭독은 단순한 글을 읽는 한 방법이 아니다.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하는 치료법이자 건강법이다. 꾸준히 낭독을 하면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자세가 바뀔 수 있으며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장기까지 튼튼해진다. 큰 목소리를 내보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건강을 챙긴 후에 덤으로 가져가면 된다. 진가로그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낭독을 하며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끝.